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좀 약세로 전환이 된 것인데요. 그럼 요 4시간 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제가 어제 현 시점에 이 비트코인의 체크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108K를 터치를 하면서 상방으로 돌파를 하느냐, 아니면 104K를 터치를 하면서 하방으로 돌파를 하느냐. 그래서 이 104K, 그러니까 상승 채널의 중간값인 이 104K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채널의 하단까지 또 밀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요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 상승 채널을 처음으로 터치를 한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비트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자정 무렵이었어요. 이 108K를 터치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이 상승 채널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그 이후로 지금 이게 4시간 봉이잖아요. 그래서 4시간 봉 기준으로 4개 봉 연속해서 하락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가격은 105K 정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.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, 그러니까 이때가 시간이 언제였냐면 밤 11시 반경, 이때쯤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면서 그 분위기가 또 괜찮기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러다가 자정 이후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채널 상단을 맞고 내려오게 되면서 비트가 빠지게 되니까 이 알트들 역시 어제 밤만 해도 좀 갈까 말까 이러고 있다가 이 비트가 빠지게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게 물들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약세 흐름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?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현재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제 19일 새벽 4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픽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이것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, 이런 이벤트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가 픽 이벤트를 기점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거나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다가 픽 이벤트를 트리거로 해서 상승 전환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.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곧 반전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을 또 드렸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어제 이 미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뉴욕 증시가 FOMC 경계감에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다. 다우 같은 경우는 9일 연속 하락을 했다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다우지수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9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지수가 상당히 꺾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이제는 반등의 타이밍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,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FOMC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 16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, 그래서 요걸 좀 다시 보시게 되면 뭐 어제보다 지금 좀 더 이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것이 늘었거든요. 그래서 현재는 25bp의 금리 인하를 무려 97%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다면 과연 내일 이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텐데,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 파월이 완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만 않는다면 뭐 적당한 수준에서 말만 해준다 하더라도 이 시장은 어떤 한 발언을 그 상승 재료로 삼아서 상방으로 다시 방향을 틀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제 예상이 당연히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설령 이 차트를 다시 보시면 설령 이 104K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
그럼에도 여전히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내일 금리 결정이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세의 흐름을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일단은 쫄지 말고 내일 이 빅 이벤트를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의 리플 오늘도 좀 살펴보게 되면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이 3,500원에서 3,600원으로 넘어가는, 그래서 3,600원, 3,599원 요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3,945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현재는 3,74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정 무렵에 이 비트코인이 좀 힘이 빠지면서 이 리플 역시도 함께 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요 달러 차트로 보시게 되면 그간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이 2.5달러를 어제의 슈팅으로 이렇게 돌파를 한 것입니다. 그런데 현재는 2.56달러이기 때문에 살짝 불안불안하긴 하지만, 근데 이런 과정이 확실히 이 2.5달러를 지지를 받는지 그 지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만 다시 잘 지지받는다면 채차 상방으로 가는 흐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이었죠. 리플이 조만간 슈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비트보다 리플인 이유, 그래서 이 비트와 리플의 흐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 이 리플이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를 전혀 깨지 않고 있고 이 정배열 역시 여전히 예쁘게 또 그려나가고 있어요.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현재 캔들이 상승 추세선과 가깝게 위치해 있고 이 21선과도 그 이격이 이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좁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리플이 좀 더 힘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여기서 이 이격을 좀 더 벌리는 이런 상승이 여전히 또 필요하긴 합니다. 그래서 내일 이 금리 결정에 따라서 비트의 방향이 나오게 되면서 이 리플 역시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이 리플이 왜 비트와 함께 움직이느냐? 지금 현재 이 비트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왜 리플은 함께 움직일 수 있느냐?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확인이 또 가능합니다. 바로 이 리플 BTC 페어인데요. 그래서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 박스권을 그려놓고 그 날짜가 12월 4일부터 12월 19일, 그러니까 19일은 내일인데 오늘까지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박스를 쳐놓은 것이고,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주 동안의 움직임에서 크게 빠지는 것도 없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으면서 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리플 BTC 페어이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비트가 움직이는 만큼 함께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에 반면에 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BTC 페어거든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날짜로 이렇게 박스를 그렸습니다.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대비해서 약세로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보다 이 리플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이 FOMC의 금리 결정은 비트뿐만 아니라 이 리플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.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하는데,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좀 눈을 떴을 때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